네, 16번도 뭐야? 적합도 검정이니까 카이 제곱 검정에 대한 문제죠. 자, 기대도수랑 관측도수의 차이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는 거죠. 자, 기대도수와 관측도수의 차이가 다 뭐야? 클수록이죠. 그래서 원래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구해? 카이 제곱 검정에서 5 빼기 2의 제곱 나누기 2 요렇게 구하는데 요 기대도수랑 관측도수의 차이가 커지면은 이 제곱한 값, 그쵸? 요 뺀 값이 뭐 하겠어? 커지고 그걸 제곱한 값도 뭐 하겠어? 커지겠죠. 원래 둘이 차이가 없어. 둘 다 5, 5야. 그럼 0이잖아. 0 제곱해봤자 0이잖아. 근데 관측도수는 막 100인데 기대도수는 5밖에 안 돼. 차이가 이거밖에 안 돼. 그럼 95의 제곱이잖아. 그럼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기대도수와 관측도수의 차이가 크면은 검정 통계량 값이 뭐해? 증가하는 게 맞죠. 근데 감소한다 했으니까 3번, 4번은 정답이 안 되고. 자, 검정 통계량 값이 막 증가해. 카이저 검정은 무슨 검정이야? 어디 검정이야? 우측 단측 검정이죠. 그러니까 검정 통계량 값이 크면 클수록 카이저 검정 이렇게 있는데 검정 통계량 값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 값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뭐야? P값, 유의 확률이 되는데 요 차이가 커져서 검정 통계량 값이 요렇게 커지면은 P값은 요만해지니까 P값 입장에서 어떻게 돼?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기대도수와 관측도수의 차이가 커지면은 검정 통계량 값은 증가하는 게 맞고 검정 통계량 값이 증가하면은 우측 단측 검정이기 때문에 유의 확률은 뭐 된다? 작아진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과 유의 확률의 관계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적으로 잘 알고 있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분산 분석표 주고 옳지 않은 것인데 기억, 리을, 딕은 나오는 거 보니까 결국 얘도 무슨 문제야? 표 채우기 해야 되는 문제죠. 일단 요거까지 알아냈고 자 지금 세 집단으로 나누어 교육을 했대. 그럼 처리의 자유도는 몇이야? 세 그룹이니까 빼기 1 하니까 2가 되는 거죠. 근데 기억의 값은 3이다? 1번 벌써 틀렸네. 정답 몇 번? 1번 짚고 넘어가시면 된다고.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구해낼 수가 있죠. 오차의 제곱합 이렇게 둘이 더해서 65 나와야 되니까 여기 몇이야? 27이니까 리을의 값은 12분의 27이다. 그렇죠? 이렇게 나눌 거니까 12분의 27이다. 맞게 되고 디귿 F 값은 이렇게 나눠서 구하는 거잖아. 그렇죠? 니은 나누기 리을, 리을분의 니은으로 구할 수 있다도 당연히 맞게 되고 자, 조사 대상은 요렇게 둘이 더하면은 14가 나오잖아. 총 자유도가 14니까 조사 대상은 플러스 1 하니까 15명이었다도 맞게 돼서 1번이 너무 쉽게라 바로 나오는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였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8번 적절한 분석 방법 찾아보랍니다. 지금 뭘 검정하고 싶대?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의 평균이 같은지 아니면 하나라도 다른지를 검정하고 싶다고. 여러 그룹의 평균을 비교하고 싶은 검정이 무슨 검정이야? 분산 분석이죠. 그렇죠. 적합도 검정은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범주형 변수가 어떤 분포를 따르냐 알고 싶을 때 하는 게 적합도 검정이고 각 그룹끼리의 평균 차이를 알고 싶다는 무슨 검정? 분산 분석이 되겠죠. 자, 분산 분석에서는 F 통계량을 써, 카이 제곱 통계량을 써. 당연히 F 통계량을 쓰죠.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쉬운 문제였죠. 그래서 요 13년 그룹은 특이하게도 자 11번부터 14번은 회귀 분석 그러고 나서 15번부터 16번까지인가가 카이 제곱 검정 그다음에 17, 18은 뭐야? 지금 계속 분산 분석이죠. 이렇게 뭔가 단원 순별로 냈다. 뭔가 그런 것만 알고 있었어도 아 여기 방금 전 몇 번 문제 17번 문제가 분산 분석이었잖아. 그럼 18번도 정답이 분산 분석이겠구나라고 또 물론 추론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13년 9급은 단원별로 뭐 이게 섞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내갖고 조금은 쉬운 시험 문제인 것 같다라는 평가를 중간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19번 새로 개발된 신제품이 고장 없이 작동한 기간은 평균 500, 표준편차 100일인 정기분포에 대한 문제죠. 근데 판매한 제품의 5%만 수리가 요구되도록 보증 기간을 정하고자 한대. 그럼 보증 기간은 얼마로 해야 되냐? 요런 문제죠. 자, 지금 새로 개발된 요 신제품이 고장 없이 작동하는 기간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얘는 평균이 500인 정기분포 따르고 있다고. 근데 만약에 내가 보증 기간을 500일로 했어. 그럼 요 50%는 다 500일 전에 고장이 날 테니까 얘네들 다 뭐 해줘야 돼? 수리해 줘야죠. 보증 기간을 500으로 하면은 여기 500보다 작은 값들은 다 그 전에 고장이 났다는 소리니까 얘네들 수리해 줘야 된다고. 근데 나는 몇 프로만 지금 수리하고 싶다고? 5%만 수리하고 싶다고. 너무 AS 비용이 많이 나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좀 짧게 보증 기간을 좀 짧게 잡아서 5%만 해주고 싶으니까 여기로 나눠서
여기 5%에 해당되는 놈들까지만 수리해 주고 싶다고. 그러면 여기 이내로 설정해 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값을 x라고 하면은 요 정규 분포에서 요 x보다 작은 값이 나올 확률이 몇이 돼야 돼? 0.05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때의 요 x를 찾아보라라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작년 12년 문제인가요? 거기에 하위 5%의 최대값 찾아봐라. 뭐 이런 문제랑 당연히 똑같은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값을 찾기 위해서 이제 뭐 해줘? 표준화를 했습니다. 그럼 x-500 나누기 표준 편차 몇이야? 100이니까 요렇게 해서 구한 값이 표준 정규분포로 넘어가면은 요 값이 여기로 넘어오는데 이 값보다 작은 값이 나올 확률이 몇이야 돼? 0.05여야 된다고. 자, 그럼 Z0.05를 찾으면 어떻게 돼? 여기 단에 적혀 있죠. 뭐라고? 1.65라고 나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1.65가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Z 0.05니까. 그래서 결국 요 값이 마이너스 1.65가 되게 해주는 x를 찾아주시면 된다. 자, 요런 말이죠. 양변에 100을 곱해주면은 x-500은 마이너스 165입니다가 되고, 따라서 x는 500-165입니다 해갖고 단몇 335. 그래서 335일 이내로 AS 기간을 설정해 놓으면은 그때까지는 5%만 와서 무상으로 보상받는다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95%는 돈 내고 고쳐라. 자, 요런 말이죠. 자, 그래서 요런 문제 뭐 처음 보는 거 아니고 작년에도 12년도에도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네, 20번. 자, 20번은 조금 특이한 문제죠. 자료가 정규성을 검토하래. 자료가 정규 분포 따르는지를 한번 검정하는 방법. 그렇죠? 알아보는 방법 중에 아닌 것을 찾아보래. 자, 1번 뭐야? QQ 산점도 그려보래. QQ 플랫이 뭐야? 분위수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에는 정규 분포의 분위수를 적어. 분위수를 표시해. 그다음에 여기에는 자료의 분위수를 표시해. 그렇게 해서 각 1분위수에 해당되는 점들을 찍어. 자, 요런 식으로 100개의 분위수들을 다 찍어서 이어서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뭐 할 수 있어?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 그래프가 최대한 직선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으면 이 자료랑 정규 분포랑 분위수를 비교했는데 둘이 가까이 직선으로 비례하게 잘 모여 있어. 50 백분위수 나오면 정규 분포에서도 50 백분위수 나오고 자료에 70 백분위수 구해봤더니 정규 분포에서도 70 백분위수가 나와. 그러면 자료가 뭐해? 아, 정규 분포 어느 정도 따르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방법으로도 정규성을 검토할 수가 있다. 다음에 2번 외도랑 첨도를 이용하래. 자, 정규 분포는 외도가 몇이야? 0이고 첨도가 3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료에 대해서 외도 첨도를 구했는데 외도가 거의 한 0. 몇몇몇이고 첨도도 한 3. 몇 아니면 2.9 몇몇몇 이렇게 나와. 그럼 정규 분포랑 외도랑 첨도가 거의 비슷하네. 아, 그럼 이 자료가 어느 정도 정규 분포 따르겠네라고 또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답니다. 다음에 4번 적합도 검정은 뭐야? 적합도 검정은 자료가 어느 분포 따르는가? 어떤 특정한 분포 따르는지 아닌지를 카이제곱 분포를 이용해서 검정하는 방법이잖아. 그래서 요 특정한 분포에 뭘 넣어놓으면 돼? 정규 분포를 넣어놓으면 되죠. 그래서 자료에 값들을 몇 개씩 있는지 써놓고 정규 분포였다면은 몇 개 나와야 되는지를 적은 다음에 이거를 관측도수, 이거를 기대도수로 놓고 검정해서 기무가설을 채택하면은 아, 자료가 정규 분포 따른다. 그다음에 기각하면은 아, 자료는 정규 분포 따르지 않는다 하고 뭐 할 수 있어? 검정할 수가 있죠. 그렇죠? 분포를 따르는지 아닌지를 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적합도 검정이기 때문에 적합도 검정으로도 정규성 검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표본 T 검정은 뭐 하는 거야? 모평균 검정하는 거죠. 이 값의 평균이 몇이냐 아니냐를 검정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검정하는 거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그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여기 나온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통계학과도 아니고 통계학을 제대로 공부까지도 아니죠. 통계학으로 아예 뭐 실험도 해보고 연구해 보신 분들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근데 요거 하나 정도 1, 2번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모르셨어도 뭐 어쩔 순 없지만 3, 4번은 알아주셨어야 된다. 3번은 뭐야? 모평균 수치에 대한 검정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포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적합도 검정은 뭐야? 분포를 검정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고 3번이 틀렸다 해서 3번을 골라주실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024년도인가요? 거기에는 뭐가 나왔어? 요 QQ 산점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Q 산점도가
어떤 경우에 정기분포를 따르느냐? 일직선, 직선의 점들이 가까이 모여 있을 때 그때 정기분포를 따른다라고 판단을 한다 정도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뭐 외도랑 첨도까지도 알아주면 좋죠. 외도랑 첨도는 정확히 수치로 몇인지 모르지만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일 때는 외도가 어떻게 되는가,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일 때는 외도가 어떻게 되는가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다고. 첨도는 얼마나 뾰족한 정도인지를 말해주는 건데 뭐 값이 크면 클수록 더 이렇게 값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다 뭐 이런 의미가 있긴 한데 뭐 첨도까지는 몰라도 외도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된다. 외도를 진짜 어떻게 구하는 식인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일 때는 외도가 플러스 값이 나온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번 처음 보는 스타일의 문제고 모르는 문장들도 당연히 이 13년 9급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 쉽지는 않은 문제였다. 근데 1표본 티 검정과 적합도 검정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요 둘 중에서 정답 찾아보세요 해갖고 정답 찾을 수는 있는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3년 9급 풀어본 결과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해서 풀어내야 되는 문제 18문제, 그리고 방금 20번 풀었듯이 조금 처음 보는 용어들이 나왔던 문제 한 문제, 그리고 갑자기 포화성 분포의 확률을 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 한 문제가 있었다고. 근데 포화성 분포의 확률 구하는 부분은 요즘 시험에서는, 그쵸, 요즘 시험에서는 다 문제에 알려준다고, 어떻게 해서 구하는 건지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화성 분포의 확률을 구하는 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 18문제 당연히 맞춰주셔야 되니까 요 2013년 9급을 풀어서 90점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충분히 뭐 풀만한 쉬운 그리고 개념들이 잘 담겨 있는 그런 문제, 그런 시험 문제였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